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에 궁시렁대고 걸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냐면 참 좋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참 못된 놈도 있다. 근데 용어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못된 놈이라고 표현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으로 또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기 얘기하니까 그거 비싼 향수 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국민학교 2학년 수준. 그래서 이왕이면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자. 향기라고 얘기하니까 천연향이 있고 인조향이 있어요. 천연향은 숲속에 피톤치드, 숲속에 가면 야 시원하다 또는 싱그럽다 라고 표현하. 야 진짜 깨끗하다. 숲속에 딱 가면 얼마나 깨끗하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동양의학적으로 이 콧구멍의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폐 기능이 좋아져. 그건 천연향인 경우야. 그런데 인조향인 경우 화학제품이잖아요. 화학합성물이에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샤넬 향수 이런 거. 또 방향제, 특히 그 차 안에 쓰는 방향제. 그리고 또 왜 그 텔레비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뭐 고기 먹고 왔을 때 뭐 뭘 뿌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칙칙 뿌리면 뭐 그거 전부 다 인조향입니다. 그걸 뿌리면 콧구멍에서 냄새 맡는 식별 기능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마비가 됩니다. 그럼 결국 폐 기능이 망가져요. 그래 보면 우리나라에 폐질환자, 폐암 환자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 인조향이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중에서 오감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마비되는 게 이 후각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그 여름에 그 암모니아 그냥 아주 눈을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또 지금에 갈 때는 냄새가 나서 막 이렇게 하지만 금방 있으면 또 금방 몰라요. 후각이 가장 빠르게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폐질환자가 흡연, 조리해서 뭐 여자들이 그게 아니고 그런 향수 때문에 그래요. 화장품 찍어 바르고 뭐 30분씩 1시간씩 찍어 바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향수가 또 이 미용실에 가면 그 미용실 그 파마할 때 5천여 종의 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폐암 환자가 여자분들이 퍼센테이지 많이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조향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좀 싱싱한 향기 품으면서 좀 살아가면 안 되냐는 겁니다. 향기의 종류도 천연향과 인조향도 있지만 향기의 종류도 유형의 향기가 있고 무형의 향기가 있어요. 유형의 향기는 사람으로 칠 때 행동이야. 무형의 향기는 언어야. 이걸 통합한 거, 합성해서 나타난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이라고도 해. 어떤 사람은 예의범절이라고도 해. 일반 상식을 벗어나 그럼 바로 욕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걸 생활하고 습관하는 놈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프레시한 이 향기를 맡으면 향기 나는 꽃을 쫓아서 벌나비가 모여들듯이 일반 상식 범위 내에서 교양 예의범절이 잘 갖춰진 사람은 사람이 항상 가까이 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그냥 무분별하게 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건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 선의의 피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악취나무 코 막으면서 피하듯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육체적인 음의 모습, 음의 향기가 행동이고
그 언어는 정신적인 이 모습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행동, 양보하고 배려하고 역지사지, 언더스탠드, 향기로운 행동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언어, 부드러운 언어, 이해하고 용서, 부드러운 언어, 이거는 이 정신적인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내뿜는 이러한 꽃은 벌나비가 모여들듯이 그런 예의범절 일반 상식을 잘 지키고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벌나비가 모여들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향기란 우리가 한마디로 함축해보면 인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교양, 품성,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 상식, 예의 범절 다 좋은 말이잖아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과 행동할 때 향기로운 행동 때문에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양보해주면 저기도. 그래서 대우를 받으려면 상대를 대접하라, 대우하라 라고 한 얘기 그 얘기입니다. 에이? 반면에 비교, 욕심, 미움, 분노, 원망, 비난, 핑계, 변명 이런 사람을 이런 것을 이 생활화한 일반 상식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 이런 게 아주 습관화된 사람, 아 이건 아니다, 야 저건 야 저놈은 아니다 피하게 되잖아요. 그럼 멀리 피하는 게 상책이다. 상대방에게 나쁜 인상을 줘. 악취잖아요. 우리가 악취나면 코 막고 피하듯이 그런 사람을 피하게 돼요. 그건 악취나는 인생이야. 떠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악취라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러면 홍어 그거 하고 새우젓도 악취나는 거예요. 악취 요거 개념이 또 다릅니다. 부패와 발효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 발효, 그 홍어 삭힌 거나 새우젓은, 김장김치는 이건 발효입니다. 발효. 그래서 효소의 작용으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뭐 탄산가스도 나오고 이렇게 발생하는 작용들, 요거는 발효야. 그러나 부패는, 이 악취나는 것은 유기물이 불완전하게 분해돼서 유독성 물질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들, 이걸 부패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악취는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향기나는, 즉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일반 상식 지키면서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가장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성을 얘기하니까 성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꽃에 벌나비가 모여들듯이 그런 사람 주변에는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격을 부드럽게 하느냐? 먹는 것에 따라 성격이 부드럽고 괴팍해집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크푸드를 먹으면 그렇게 변합니다. 인조식품이죠. 즉석식품. 인조식 가공식을 먹으면, 즉 인조 설탕 당분을 많이 먹으면 성격이 청소년 범죄율이 아주 높아진다고 이러한 맥거번 리포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조식을 먹으면 본의 아니게 묻지마 폭행,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게. 나이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연의 싱싱한 먹을거리를 먹으면 성격이 부드러워진다. 그게 자연식이에요. 물론 생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식, 생채식, 뭐 오행생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뭐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했어요. 먹는 음식에 따라 정신과 육체가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느냐, 삐뚤어지게 형성할 수 있느냐. 우리 보통 사람들이죠.
묻지마 폭행, 청소년 범죄 옛날에 생각도 못했어요. 또 어른들이 담배 피지 말라면 아유 예 죄송합니다. 얼른 담배 불 끄고 잽싸게 도망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이 새끼들이 딱 쳐다보고 쪼려봅니다. 어이 꼰대 그냥 가던 길 가지. 동방예의지구에서 경로 효친 사상이 사라졌어요. 물론 그건 부모의 잘못된 생각으로 키운 그런 부모가 우선 책임입니다. 지 자식이 제일 잘난 것처럼 잘나긴 뭐가 잘나. 밖에 나가서 개판인데. 그래서 이러한 인조식을 먹으면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이런 게 가득 차면 불평불만을 집에서 못하지. 부모한테 셀이 조지니까. 에이? 이 새끼가 걔가 밖에 나가서 그냥 또 다른 객체한테 덤비고 그래. 그게 묻지마 폭행 아니야. 그게 잘못된 식생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의 먹을거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격 형성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연식 노지식품, 예를 들어서 뭐 산나물, 그 개울에서 민물엔 소라, 달팽이, 돌미나리, 더덕, 그다음에 뭐 달에 머루 이런 거 익은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건 여기 재배해서 한 거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아니 노지식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연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배식, 농약 처요,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온도, 습도, 그다음에 햇빛 조도를 다 맞춰서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추 그냥 그 생장 억제제를 그 뿌린 거예요. 상추 뻣뻣한 거는. 커야 되는데 못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뻣뻣한 거예요.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포도,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 또 토마토, 각종 화학 비료로 이렇게 인위적인 성장을 통한 이러한 식물들, 스트레스 과다. 이거 먹으면 그대로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육류도 마찬가지예요. 양계장에서 키운 육개보다 방사에서 키운 자연 토종 닭이 맛있잖아요. 일반 돼지고기보단 멧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집오리보단 청둥오리가 더 맛있어요. 집토끼보단 산토끼 고기 더 맛있어요. 왜? 그건 자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식을 얘기하면 싱그럽다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싱그러운 사람이 돼요. 자연식을 먹는 사람은 싱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벗삼는 이런 여행하나 오지 그 탐험가들,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너무나 평화스러워요. 행복하고. 그러나 맨날 직장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아주 쥐똥심은 찡그러진 얼굴로 살잖아.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행복 자체가 달라요. 싱그럽다? 싱싱하고 향기롭거나 그런 분위기야. 프레쉬, 신선하다, 새롭다, 신규, 깨끗한, 갓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신선하다, 생기가 있고 싱싱하다. 자연 그대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파괴하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연의 모든 동식물 기본은 비교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또 여기 인공적으로 인조, 가공, 초가공 식품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라면 3개월 정도 먹어봐. 러닝 벗으면 라면 냄새나. 그 다음에 인조 당분 너무 많이 먹으면 오줌에도 들쩍지근한 냄새나. 당뇨병이야. 자연식을 먹으면 그런 냄새가 없어. 싱그러운 냄새가 납니다. 똥에서도 싱그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마늘 먹으면 똥을 넣으면 마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먹은 대로 분비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당연한 거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먹어버리면 사람이 인조화됩니다. 감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주 냉혈해집니다. 차가워요.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생 자체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악취나면 피하잖아요. 그래서 100세, 100살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악취나는 인생보다는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장 최소 단위는 가족입니다. 패밀리. 패밀리에게도 향기가 나고 각자가 전부 향기 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하면서 사회 구성원들과도 향기를 풍기면 향기 나는 꽃에 벌나비가 모여들듯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이런 향기 나는 인생은 아름답다. 오늘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싱그러운 향기를 가득 그 다음에 싱싱한 향기를 품으면서 살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은 비교 욕심을 줄여야만 싱싱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오늘 정리해 봅니다. 향기로운 인생은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향기로운 인생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